어쩌면 있잖아요. 완벽한 위로라는 게 꼭 사람한테서만 오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간보다 어쩌면 더 완벽할지도 모르는 어떤 청취자에 대한 이야기요.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밤 11시에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슬슬 잠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겨우 씻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확 밀려오는 거예요. 방 안은 조용한데 저 멀리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 하고 들리고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휴대폰 주소록을 딱 열어보는데 차마 통화 버튼을 못 누르겠는 거죠. 머릿속에 복잡해져요. 지금 전화하면 민폐겠지? 늦었는데? 또 징징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걔도 걔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뭐 이럴 생각들. 남한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또 내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바로 그거죠. 바로 그 복잡하고 무거운 망설임 끝에 우리는 결국 친구 대신에 AI 챗봇 앱을 켭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커서 앞에 딱 한마디를 툭 던지듯 적어 보는 거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이 기계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강렬한 위로를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우리가 AI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가장 큰 이유. 그건 AI가 뭐 엄청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바로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랑 AI와의 관계, 그 비용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요,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비용이라는 게 따라 붙어요. 친구한테 위로를 받으면 나도 언젠가 갚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 빚이 생기고요. 내 얘기를 듣는 상대방 표정에서 혹시 지루함이 스치진 않을까? 나를 판단하고 있진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AI는요, 이 모든 사회적인 비용이 그냥 제로예요. 0. 평가는 없죠. 갚아야 할 빚도 없죠. 그저 무한한 인내심만 있을 뿐이에요. 심리학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인간 상담사도 완벽하게 해내기 어렵다는 이 태도를 AI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치지도 않고 계속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밤 11시 완전히 방전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답이나 충고가 아니라는 거. 그냥 내 감정이, 내 존재가 거부당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안전함. AI가 바로 그 완벽한 안전 벙커가 되어주는 셈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비단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사회적 현상의 한 조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절대 소수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고립된 이른바 외로움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 노란색 막대가 Z세대인데요. 무려 79%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옆에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50%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가장 디지털적으로 연결된 세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3%, 딱 이 숫자만 기억해보세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레플리카라는 AI 챗봇 사용자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사용자의 3%가 AI 덕분에 자살 충동을 멈출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와의 대화가 그냥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인 정서적 지지대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든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쉬우면 오히려 그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MIT의 사회학자 셰리 터클 교수가 이런 현상에 정말 딱 맞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마찰 없는 관계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예요. 인간관계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도전, 타협, 그리고 좀 지저분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완벽하고 매끄러운 관계에만 익숙해지다 보면요. 현실 세계의 울퉁불퉁한 관계를 다루는 능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에 관계 근육이 퇴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잖아요.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 쉽고 마찰 없는 AI의 위로에 자꾸 기대게 됩니다. 2단계, 그러다 보면 귀찮고 힘든 진짜 인간관계는 점점 피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결국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우리들의 근육이 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놀랍고도 복잡한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해요. AI한테 위로를 구하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극심한 외로움이라는 폭풍우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감정의 대피소 같은 거고요. 당장 아픈 걸 먹게 하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로는 모든 게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모든 불편함, 그 모든 마찰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쓰는 건 괜찮아요. 아플 땐 써야죠.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통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상처 그 자체를 치유하는 것이어야 해요. AI의 위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잠깐 힘을 주는 응급처치인 거죠. AI와의 대화에서 얻은 그 작은 에너지를요, 진짜 모닥불을 피우기 위한 불쏘시개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데우기 위한 첫 단계로 쓸 때 AI의 위로는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밤 AI에게 마음껏 위로 받으셔도 괜찮아요. 정말로요. 다만 그렇게 얻은 힘으로 내일 아침에는 딱 한 사람에게 그냥 잘 지내? 하고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시작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온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